연력학은 에너지에 대해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관심을 갖고 계산하고자 하는 영역을 시스템이라고 하고, 시스템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영역을 서라운딩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과 서라운딩스를 구분짓는 경계를 바운더리라고 부릅니다. 연력학에서는 이 시스템으로 얼마만큼의 에너지와 질량이 외부로부터 공급되고 얼마만큼 외부로 유출되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시스템 내부의 에너지는 얼마만큼 변화하였는지를 계산하는 것이 궁극적인 학습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시스템의 에너지는 U, KE, 그리고 PE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U는 인터널 에너지, KE는 키네틱 에너지, 그리고 PE는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시스템과 서라운딩스를 구분짓는 바운더리에서 무엇이 이동하느냐에 따라 시스템의 종류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에너지와 물질 모두 이동하지 못하도록 단절되어 있는 시스템은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이동할 수 있으나 물질은 이동할 수 없는 시스템은 클로즈드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에너지와 물질 모두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픈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에서는 시스템 내부의 에너지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에서는 열 에너지의 교환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일을 받거나 일을 하는 것조차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서라운딩스와의 어떠한 상호작용이라도 일체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에너지를 변화시키기 위한 에너지 교환이나 물질 교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스템 내부의 에너지는 변할 수가 없겠죠. 클로즈드 시스템에서는 시스템 내부의 에너지 변화가 Q 그리고 W에 의해 야기됩니다. 한국 고등학교 물리학 1에서 접했던 친숙한식 형태죠. 실제로 고등학교 물리학 1에서는 델타 E, 즉 시스템 내부의 인터널 에너지 변화와 키네틱 에너지 변화,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 변화에서 델타 KE 텀과 델타 PE 텀을 암묵적으로 0이라고 가정을 해왔었죠. 그리고 이 뒤에는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내부로 공급되는 열 에너지의 총합과 내부로 공급되는 1 에너지의 총합을 더한 것과 같습니다. 만약 1 에너지의 부호를 시스템 바깥을 향하는 방향을 양수로 취급하겠다고 한다면 식의 형태는 Q net in이 델타 U 더하기 W net out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것이겠죠. 클로즈드 시스템에서는 외부로부터 시스템 내부를 뜨겁게 가열하거나 차갑게 냉각하는 등의 열에너지 교환, 외부로부터 압력을 가해서 부피를 수축시키거나 압력을 줄여서 부피를 팽창시키는 등의 일을 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다만 뜨겁게 달궈진 쇠구슬을 내부에 집어넣어서 시스템에 에너지를 공급한다거나 내부로부터 공기를 밖으로 빨아들여서 시스템의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등과 같이 물질의 입출입을 통한 에너지 이동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물질의 입출입까지도 허용한 시스템이 오픈 시스템입니다. 이때는 시스템 내부의 에너지 변화가 열 에너지 Q, 1 에너지 W에 더해서 입출입하는 물질의 인터널 에너지, 입출입하는 물질의 PV값, 입출입하는 물질의 키네틱 에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출입하는 물질의 포텐셜 에너지까지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Q와 W 뒤에 새로 추가된 4개의 텀들은 모두 입출입하는 물질들의 물리량들을 나타냅니다. 만약 시스템 내부로 공기를 밀어 넣음으로써 시스템의 에너지를 증가시키고자 한다면 밀어 넣으려는 공기의 U값, PV값, KE값 그리고 PE값을 알아낸 뒤에 더해주면 됩니다. 이와 반대로 밖으로 빼내는 방향일 경우 당연히 방금 언급한 4가지 물리량 값들을 빼주면 됩니다. 외부로부터의 공급과 외부로의 유출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단순하게 공급되는 것은 더하고 유출되는 것은 빼주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공식의 자세한 의미와 유도 과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식으로 설명할 기회가 올 겁니다. 하지만 일단 미리 어느 정도 관련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해주어야 친숙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이 연력학 과목에서는 초반부에는
클로즈드 시스템이 주로 등장을 하다가 점점 후반부로 진행할수록 오픈 시스템이 더 자주 등장하게 되어요. 보통 배관 속을 흐르는 플루이드에 대해 분석하는 상황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오픈 시스템의 예입니다. 그런데 배관을 흐르는 플루이드를 분석하려다 보면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그중 하나는 배관 속에서 물질이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다 보니까 에너지의 이동량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1kg당 300줄의 열 에너지를 바깥으로 방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가스가 배관 속을 흐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 가스가 이곳에 설치된 라디에이터를 지나가게 되면 방출하려고 갖고 있는 300줄의 에너지가 바깥으로 완전히 방출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배관을 흐르는 가스가 얼마만큼의 속력으로 이송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에너지 계산이 가능하겠죠. 만약 가스가 배관을 따라 1초에 1kg씩 진행한다면 이 라디에이터를 통해 방출되는 열 에너지의 출력은 1초에 300줄, 즉 300W가 될 것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만약 가스가 1초에 10kg씩 이동하고 있다면 라디에이터에서 방출되는 열의 출력은 1초에 3000줄, 즉 3000W가 될 겁니다. 결국 오픈 시스템에서 유체가 지속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즉 플로우가 있는 상황에서 이 매스 플로우 레이트, 1초에 얼마만큼의 질량이 이송되는지를 나타내주는 물리량이 계산 과정에서 핵심적입니다. 매스 플로우 레이트는 그냥 이동하고 있는 질량을 시간에 대해 미분한 값 dmdt이고 m-로 나타냅니다. 아까 설명했던 바와 유사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질량 m을 사용하는 대신 매스 플로우 레이트를 계산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력학에서는 여러 가지 물리량들을 질량 m으로 나누어준 별도의 물리량들을 도입해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대문자 Ke, 즉 2분의 1 mv 제곱을 질량 m에 대해서 나누어주면 소문자 Ke2로 적고 그 공식은 2분의 1 v 제곱이 됩니다. 대문자 Ke2의 단위는 줄이고 소문자 Ke2의 단위는 줄 퍼 킬로그램이 되겠죠. 그리고 이 소문자 Ke2의 이름은 Specific Kinetic Energy입니다. 마찬가지로 대문자 Pe, 즉 mgz를 질량 m에 대해서 나누어준 소문자 Pe2는 gz이고 대문자 Pe2의 단위는 줄, 소문자 Pe2의 단위는 줄 퍼 킬로그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소문자 Pe2의 이름도 Specific Potential Energy입니다. V도 질량 m으로 나눠주면 소문자 V가 되고 대문자 V의 단위는 미터 큐브, 소문자 V의 단위는 미터 큐브 퍼 킬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 소문자 V의 이름 역시 스피시픽 볼륨이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총 에너지 E, 즉 U 더하기 Ke 더하기 Pe2도 질량 m에 대해서 나누어주면 소문자 E는 소문자 U 더하기 소문자 Ke 더하기 소문자 Pe2가 되고 이 식의 단위는 줄 퍼 킬로그램이 됩니다. 이렇게 질량으로 나눈 물리량들을 자주 활용하는 이유는 단위 질량당 물리량을 미리 계산해 놓은 뒤에 마지막에 매스 플로우 레이트 m-을 곱해주기만 하면 계산이 상당히 편리해지고 다양한 m 값들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계산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계산 과정에 처음부터 질량을 개입시키는 것이 풀이를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연력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여러 가지 프로퍼티들이 한데 모여있는 핵심적인 공식들 중 하나가 아이디얼 가스 로인데요. 연력학에서는 PV = MRT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때 위화감을 느끼는 부분이 PV = nRT가 아니라 MRT라는 점이죠. 아까 질량에 대해 얘기했던 것처럼 연력학에서는 분자의 몰수보다 질량을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러한 필요를 반영한 공식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식 형태의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데에는 두 공식에서 R의 의미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R은 유니버설 가스 콘스턴트입니다. 0.082라는 값으로 잘 알려져 있는 물질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아이디얼 가스 상황에서 통용되는 상수이죠. 유니버설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R 대신 RU라고 서브스크립트를 추가하는 경우도 볼 수 있어요. 반면 여기에서의 R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인디비주얼 가스 컨스턴트입니다. 여기서 인디비주얼 가스 컨스턴트 R이라고 하면 R 유니버설을 몰라 매스인 M으로 나눈 값이에요. 이렇게 되면 왜 이러한 공식의 형태가 나올 수가 있는 건지 그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PV equal NR 유니버설 T에서 N 곱하기 M 곱하기 R 곱하기 T로 R 유니버설을 M 곱하기 R로 바꾸어주면 이제 N 곱하기 M 부분을 질량 M으로 바꾸어서 공식을 써줄 수 있게 되죠. 이렇게 하면 열역학에서 사용하는 PV equal MRT라는 공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양변을 질량 M으로 나누면 P 소문자 V equal RT가 됩니다. 이때 소문자 V는 대문자 V를 질량 M으로 나눈 스피시픽 볼륨입니다. 이렇게 이상기체로 근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상기체로 간주해서 PV equal MRT 혹은 PV equal RT를 이용해서 풀이할 수 있지만, 만약 이상기체로 근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표에 적혀있는 값들을 활용하는 등 아이디얼 가스 롤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언제 이상기체로 간주해서 풀이할 수 있고 언제는 이상기체로 간주해서 풀이하면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기체 분자들이 서로 떨어져 있을수록 이상기체로 분석하는 것이 적절해집니다. 압력의 경우에는 압력이 클수록 기체 분자들 간 서로 부딪힐 확률이 높아지고, 온도의 경우 온도가 낮을수록 기체 분자 하나가 차지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압력이 작고 온도가 높을수록 이상기체에 흡사해진다고 해요. 솔직히 저도 직관적으로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일단 지금 당장은 이상기체에 가까워지는 조건이 낮은 압력과 높은 온도라는 점만 암기하고 넘어가도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때 압력이 낮다는 것, 그리고 온도가 높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해당 물질의 크리티컬 포인트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리하면 P의 크기는 크리티컬 포인트에서의 압력보다 작아야 하고 크리티컬 포인트에서의 온도보다 높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이 조건을 모두 다 충족하는 상황에서는 이상기체로 근사해서 문제풀이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때 두 조건은 교집합으로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이고, 둘 중 한 조건이라도 만족되지 못한다면 이상기체로 간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럼 이제 이상기체, 아이디얼 가스가 아니라 리얼 가스에 대한 계산도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하기 위해 PV equal RT라는 공식에 compressibility factor Z를 붙여서 PV equal Z 곱하기 RT라고 나타냅니다. 이 공식의 형태로 볼 때 아이디얼 가스 공식은 이 Z값이 1인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한번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에서는 에너지의 입출입 그리고 에너지의 변화에 대해 계산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영역을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이 시스템과 상호작용할 수도 있는 외부 영역을 서라운딩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과 서라운딩스를 구분짓는 영역을 바운더리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시스템 내부의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인터널 에너지와 키네틱 에너지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의 합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과 서라운딩스 간에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구분했는데요.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은 에너지와 물질 교환 모두 차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시스템이었고, 클로우즈드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자주 접했던 이러한 실린더와 같이 에너지는 서로 교환될 수 있지만 외부의 물질이 내부로 들어오거나 내부의 물질이 외부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시스템 내부의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열 출입과 일의 출입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픈 시스템은 내부와 외부 간의 물질 교환도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시스템인데요. 에너지 교환도 이루어지고 물질 교환도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기존의 클로즈드 시스템에서도 존재했던 열 교환과 일 교환에 따른 에너지 변화에 더해서 내부로 들어오고 외부로 유출되는 물질들이 갖고 있는 인터널 에너지 값, PV 값, 키네틱 에너지 값,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 값을 같이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오픈 시스템에서 물질이 자유롭게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물질이 1초에 얼마만큼 이동하는지에 따라 에너지의 결과값도 달라지는 당연한 예시를 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연력학에서는 특히나 질량으로 나눈 물리량 값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키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볼륨,
등과 같은 경우에서 질량으로 나눈 스피시픽 값들을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연력학에서는 PV equal nRT 공식과는 차이가 있었는데요. nRT에서 R은 유니버설 가스 컨스턴트를 활용했기 때문에 물질의 종류와 상관없이 R값이 동일했습니다. 연력학에서는 R 밑에 U라는 서브스크립트를 붙여서 표현했고요. 이와는 다르게 R 유니버설 값을 물질의 몰라 매스인 M으로 나눈 인디비주얼 가스 컨스턴트 R을 사용했습니다. 아이디얼 가스로 가정에서 풀이해도 괜찮은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본질적으로 기체 분자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가 적으면 적을수록 아이디얼 가스에 근접했습니다. 분자 간의 상호작용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압력을 낮추거나 온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죠. 이때 아이디얼 가스로 별 탈 없이 가정을 하기 위해서는 크리티컬 포인트에서의 압력보다는 확실히 낮아야 하고 크리티컬 포인트에서의 온도보다는 확실히 높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아이디얼 가스로 가정하고 풀이할 수 있었죠. 둘 중 하나라도 만족이 되지 않으면 아이디얼 가스로 가정하는 것이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이디얼 가스가 아니라 리얼 가스인 경우에는 PV equal RT라는 이상기체 방정식에 컴프레서빌리티 팩터인 Z를 추가해서 오차를 보정해 줄 수 있었는데요. 아이디얼 가스로는 이때 컴프레시빌리티 팩터 Z의 값이 1인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